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단 엔진의 작동이 계획보다 일찍 종료돼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마지막 임무 수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누리호 발사가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발사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의의가 있다고 보고 기술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미션 실패 원인과 보완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에 다음 발사가 예정돼 있고 이후 2027년까지 4번 더 추가 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발사에는 실제 위성이 운반되는데 내년에 초소형 큐브 위성을 시작으로 이후 차세대 소형 위성과 중형 위성 순회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국면의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 완화 초안이 오는 25일 공개됩니다. 얀센과 모더나 백신의 국내 추가 접종 계획도 다음 주 발표될 계획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가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도입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전날 FDA의 긴급 사용 승인 내용을 그대로 추인한 건데 이제 CDC 국장의 백신 접종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 모사체를 목표 고도에 올려놓는 임무에는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발사 당일 지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누리호 주변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내부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등 누리호 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누리호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고층풍 때문에 발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정된 발사 시각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장의 순간은 이어졌습니다. 기상 상황과 발사체 상태를 다시 점검한 발사관리위원회는 오후 2시 반, 발사 시각을 처음 계획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5시로 확정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누리호를 점검하던 중 하부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시 정각,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에서 밝은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나로호의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 분리에도 성공한 누리호는 발사 15분 만에 목표인 고도 700km에 위성 모사체를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30분 동안 데이터 분석을 마친 결과 위성 모사체가 목표 고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했고 엔진 클러스터링과 단 분리 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해 5월 진짜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섭니다. 드넓은 우주를 오롯이 우리 힘으로 탐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의 가장 큰 변수는 1단 로켓의 정상 작동 여부였습니다. 이 고비는 깨끗하게 성공했는데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3단 로켓이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75톤 엔진. 지난 2018년 하나의 엔진으로 구성된 시험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75톤 엔진 4개를 묶어 1단으로 사용합니다. 4개의 엔진이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구진이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는 부분이었습니다.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 하는데 그 비행 중에 엔진 하나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발사체 자세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발사 실패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1단과 2단 로켓은 연수와 분리 모두 시원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우려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3단에서 발생했습니다. 7톤급 액체 엔진이 예정했던 연소 시간보다 46초나 덜 타고 꺼져버린 겁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탄력을 받아 초속 7.5km의 속도로 궤도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 속도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부 원인과 이런 것들은 저희 기술진들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위원회 및 내부진들의 검토를 통해서 내년 5월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7톤 엔진은 75톤 엔진보다 구조가 훨씬 간단해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에는 완벽한 상태의 누리호로 미완이 아닌 완성된 발사에 도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면서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과 기술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발사 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누리호는 상층에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발사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목표 궤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남은 5번의 발사에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상은 약했지만 상층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공 5.5km 고도에서 바람 속도가 초속 20m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넘은 겁니다. 아침 9시에 550헥토파스칼 부근에서는 21.1m/s 기록했습니다. 발사 순간까지 강풍 우려가 컸지만 누리호 발사는 막지 못했습니다.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잠시 잦아든 상층 바람을 뚫고 솟아오른 누리호는 첫 시도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남은 누리호 발사는 모두 5차례. 내년 5월은 이미 예정돼 있고 이후 2027년까지 4번의 발사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모의 모사체가 아닌 실제 위성을 싣고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내년에는 초소형 큐브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이후 발사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과 차세대 중형 위성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 달 착륙이 가능하도록 누리호 성능을 획기적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달 탐사선을 보내는 수준 정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더 좀 성능이 뛰어난 그 개량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리호는 5번의 추가 발사와 성능 개선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자력 달 착륙에 도전하게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은 큰 진일보를 이뤘습니다. 이런 성과는 우리 손으로 발사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12년 동안 매달렸던 연구자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누리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을 양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누리호 개발의 핵심이자 발사체의 심장인 75톤 엔진. 설계부터 부품 개발, 조립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설계를 변경해야 했고 184번의 연소 시험 끝에 최적의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창기에 조립 하나 할 때마다 이런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이게 잘 조립이 안 되고 뭔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누리호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추진제 탱크는 튼튼하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야 합니다. 연구진은 2년여의 시행착오 끝에 삼각형 격자 구조를 적용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돔 모양의 탱크 제작에 맞는 플라즈마 용접법을 개발해 공정 과정도 안정화했습니다. 기계 가공 과정에서 변형 등의 이유로서 정확한 공률대로 가공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2단 발사체를 제작하면서 확보한 경험을 같이 협력하여 무사히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사체 꼭대기에 있는 페이로드 페어링은 마지막까지 탑재된 인공위성을 보호해야 하지만 제때 분리되지 않으면 발사 실패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분리 타이밍을 위해 스프링을 자체 개발했고 200회가 넘는 분리 실험을 통해 최적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적용해 무게와 강도를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국내 최초의 과학위성부터 현재 나로 누리호까지 지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소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했고 1, 2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친 이후에 페어링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 독립의 꿈을 안고 300여 개의 기업이 12년 동안 쏟아부은 뜨거운 열정. 최종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발사에서 얻은 성공의 경험은 찬란한 한국 우주 산업 미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외신도 발사 과정과 결과, 의미 등을 일제히 타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륙한 누리호가 순조롭게 비행했지만 탑재체인 모사체 위성을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야심찬 우주 계획에 있어 큰 도약에 해당하는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과 실패가 혼재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도 한국이 우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첫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모사체 위성을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누리호가 이륙한 직후에는 한국이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소수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한 후 모사체 위성이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1.5톤의 모사체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7번째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40명으로 하루 전보다 1명 줄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확진자 규모로는 14주 만에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10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8일 이후 14일째 2,00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은 1,42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145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0.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9.4%로 영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남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16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725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현재 349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5만 8천여 명이 받아 누적 1차 접종률은 79.2%입니다. 또 접종 완료자는 40만 5천여 명 늘어 접종 완료율은 68.2%로 집계됐습니다. 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가 되면 전체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차관은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류 차관은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서너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접종 완료자는 위중증 환자의 13.4%, 사망자의 18.5% 이내 반해 미접종자는 각각 65.7%, 65.6%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내려놓을 순 없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헬로윈데이가 있는 다음 주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축제나 사적 모임을 통해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계속해서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요인으로 겨울철 진입, 단계적 일상 회복 전 성급한 거리 두기 완화, 접종 완료자의 항체 저하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권 본부장은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며 동절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에 유리하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기에 앞서서 성급하게 거리 두기 의식이 느슨해지거나 또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경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들의 면역력 수준이 일찍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 본부장은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 전환 이후 시행할 방역 의료 분야 대응 체계 정보 초안을 공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역 의료분과 중심의 대응 체계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조정 방안 등 방역 의료 분야의 시안을 밝히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외에 모더나와 얀센 등 다른 백신도 사용하는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이 이미 진행 중인 화이자 백신 외에 나머지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세부 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미국 FDA 발표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 국외정책 동향 등을 참고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추가 접종 계획을 결정한 뒤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위원회가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이 자문위는 또 1, 2차 때 접종한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이용하는 교차 접종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부스터샷에 대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자문위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2회 접종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권고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저질환자, 그리고 의료 종사자와 교사 등 직업적 고위험군입니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후 2개월을 넘긴 18세 이상 성인 전체가 부스터샷 대상입니다. Given the situation that we've already approved of Pfizer and there are enough people who are looking for a booster, I'm inclined, reluctantly, to just go ahead and recommend a similar pattern for the Moderna booster. I have much stronger feelings in favor of the Janssen booster. 자문위는 또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 2차 때 접종한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하루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을 그대로 추인한 셈입니다. 이제 CDC 국장이 자문위 권고를 최종 승인하면
접종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부스터샷 접종률은 15.7%,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6.5%인데 겨울철을 앞두고 부스터샷 접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이 95%가 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능을 보인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현지 시각 21일 성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적인 기간에 16세 이상 10,000명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추가 접종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이 9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문제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모두 시험 참가 전 2차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고 평균 연령은 53세였습니다. 임상시험 동안 추가 접종을 맞은 그룹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나왔지만 플라시보, 즉 가짜약 투입 그룹에서는 109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추가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의 첫 결과로 3차 접종이 안전하고 유리한 형태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 이후 2차 접종 완료 후 형성됐던 높은 감염 예방 효능이 다시 회복됐다는 설명입니다. 4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동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28일부터 부분 봉쇄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미 봉쇄가 시작된 국가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철도역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20일 하루에만 3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적인 직장 봉쇄를 승인한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는 28일부터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Какие-то меры я поддерживаю, но их не соблюдают и за ними не следят. Вот я езжу в метро,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в транспорте очень много без масок. 동유럽의 라트비아는 21일부터 봉쇄가 시작돼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출근이나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Kāpēc? Kāpēc mēs nevaram būt starp Eiropas valstīm, starp Skandināviju, starp to? Man gribētos, ja? Bet acīm redzot, mēs neesam vēl izauguši līdz. 라트비아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러시아계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사람들의 접종률은 평균 62%나 되지만 러시아계는 절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백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주로 동유럽의 옛 공산권에서 더 심각합니다. 라트비아를 비롯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는 대체로 냉전 시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곳들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영국을 비롯해 백신 접종 후 규제를 완화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5만 2,009명을 기록해서 석 달여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19일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한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동안 3만 명 선에서 유지되다가 백신을 안 맞은 아이들 위주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이달 초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면서 백신 접종 증명서 사용을 확대한 벨기에에서도 현지 시간 18일 신규 확진자가 6,5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제한 조치를 대부분 풀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도입한 네덜란드에서도 이달 12일부터 19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44% 증가하고 입원 환자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처음으로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졌습니다. 46초 일찍 꺼져버린 3단 엔진이 아쉬웠지만 이번 발사를 계기로 우주 독립을 위한 노력의 엔진은 더 힘차게 작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 모시고 누리호 발사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